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사경제 뉴스 채널 리얼리즘 이제 시작합니다. 지난 24일 하나디펜스 창원 공장에서 비장한 출정식이 열렸습니다. 하나에서 만든 레드백 장갑차 2대가 호주 멜버른 항으로 출발하는 자리였습니다. 호주의 M113 장갑차를 대체하여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를 획득하는 호주 육군의 랜드 403단계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사업은 직접 획득 물량만 450대로 장갑차의 대당 획득 가격이 110억 원, 장비 획득에만 5조 원, 총 사업비 12조 원이 편성된 지상장비 최대 규모 획득 사업입니다. 무려 2년에 걸쳐 철저한 시험평가가 이루어지는 이번 사업에서 승리한 업체는 내년에 예정된 54조 원 규모의 미 육군 브래들리 장갑차 교체 사업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군의 요구 성능이 호주군 사양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21세기 최고의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를 가리는 마지막 승부에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디펜스가 국산 장갑차와 자주포 기술을 결합해 개발한 미래형 장갑차 레드백이 5조 원 규모의 호주 보병 장갑차 사업의 최종 관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디펜스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독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호주 서식 거미인 레드백 스파이더에서 장갑차 이름을 따왔을 만큼 이번 수주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출고한 레드백 시제품은 호주 육군의 최종 시험평가 단계인 RMA 위험 경감 활동 이행을 위해 오는 28일 평택항에서 선적돼 호주 멜버른 항으로 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제품 납품은 호주 육군의 궤도형 장갑차 도입 사업인 랜드 400 페이스 3을 따내려는 작업입니다. 당초 한화를 비롯해 독일 라이멘탄 디펜스의 링스, 영국 BAE 시스템스의 CV90, 미국 제너럴 다이나믹스의 AJAX가 치열한 경합을 벌였고 영국과 미국의 방산 기업은 1차 관문에서 탈락하였습니다. 레드백은 이 사업의 최종 2개 후보 장비 중 하나로 선정돼 호주 방위사업청과 450억 원 규모의 RMA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RMA 계약은 최종 우선 협상자 후보를 결정하기 위해 현지에서 각종 성능 시험평가와 운용자 평가 등을 통해 후보 장비들에 대한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사실 최종 후보에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변이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성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레드백이 세계 정상급 장갑차들 사이에서 꿀리긴커녕 성능으로 우위에 있다는 것에 세계 여러 국가들이 놀라움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레드백 장갑차는 한국군의 실전 배치돼 성능이 검증된 K21 보병 전투 장갑차 개발 기술에 K9 자주포의 파워백 솔루션을 더해 방호력과 기동성을 강화한 궤도 장갑차입니다. 레드백은 우선적으로 호주군의 요구에 맞게 포탑부터 바꿨습니다. 호주 광학 기술 기업인 일렉트로 옵틱 시스템스의 최첨단 센서와 기술이 집약된 T2000 포탑이 장착됩니다. 최종 후보로 오른 링스와 레드백의 성능 차이가 크지 않아 더욱 치열한 수주 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호주 현지 기업 참여는 지역사회 경제발전 도모, 고용 창출 효과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최종 선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T2000 포탑은 30mm 또는 40mm 기관포를 선택할 수 있으며 포탑 위에 7.62mm 또는 12.7mm 기관총이 연동된 RWS를 별도로 장착하고 있습니다. 차장이나 장전수는 해치를 열고 몸을 드러내지 않아도 차체 내부에서 아이언 비전 고글을 쓰고 360도 전방향을 감시하고 탑재된 무장을 원격으로 제어해 공격할 수 있습니다. 주포로 탑재된 부시마스터 MK44 기관포는 밀집 보병을 제압할 수 있는 파편탄, 적 전차를 저지할 수 있는 대전차 철갑탄을 사용하는데 30mm 철갑탄의 경우 1km 거리에서 3세대 전차의 측면 장갑 또는 2세대 전차의 정면 장갑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일부 시험 데이터에서는 근거리에서 T72 전차의 정면 장갑을 관통하는 기록도 보일 정도로 강력한 위력을 자랑합니다. 이 기관포탄으로 적 전차 저지에 실패하면 포탑 후방에 두 발이 내장된 스파이크 LR 대전차 미사일을 사용해 4km 밖의 적 전차를 일격에 파괴할 수 있습니다. 레드백은 방어 능력 면에서도 경쟁국들의 장갑차 대비 월등한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무려 42톤에 달하는 차체는 복합 장갑으로 보호되며 필요에 따라 장갑 모듈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지뢰와 급조 폭발물이 폭발해도 탑승 장병 안전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지뢰 방호 차량은 차체 바닥을 V자형으로 만들어 폭발 압력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만듭니다. 하지만 궤도형은 차륜형 장갑차와 달리 차체 높이가
차이가 나자 이런 구조적인 특성을 활용할 수 없기에 한화는 최적화된 장갑 구조로 충격을 흡수하고 방호력 조건에 충족하는 탑승 좌석을 장착해 이를 보완했습니다. 또한 탑승 공간에 설치된 수화장치 덕분에 내부 화재가 발생해도 빠르게 불을 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보통 기갑 장비는 철로 만든 캐터필러를 장착하지만 레드백은 고무 재질의 캐터필러를 달아 고무 탄성 덕분에 소음과 무게를 낮추고 승차감은 높였습니다. 내부 소음은 60dB 정도로 전투원들과의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이는 고무 궤도와 반능동식 유기압식 천수 장치를 도입하여 보통의 궤도 차량과 달리 진동이 크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무 궤도는 철로 만든 궤도보다 무게가 현저히 적어 차체 속도를 더욱 빠르게 향상시켰습니다. 줄어든 무게 덕분에 장갑도 더 달 수 있어 방호 능력도 올라가 무게가 줄면서 기동성과 방호력이 동시에 올라가는 효과를 만든 것입니다. 고무 궤도 역시 일반 철 소재 궤도와 같이 전투 중 발생한 피해로 끊어지더라도 필요한 부분을 수리해 이어 붙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고무 재질 덕분에 지뢰 폭발 등 충격을 받더라도 장갑차 주변 아군에 미치는 위험도 줄어듭니다. 실제로 이라크에서 미군 장갑차가 폭발할 때 튀어나간 궤도 파편에 큰 인명 피해가 나기도 하였습니다. 무게 42톤의 장갑차가 최고 시속 70km로 달릴 수 있는 이유는 K9 자주포 덕분입니다. 레드백의 파워팩은 K9의 천마력 동력 장치에서 옮겨왔습니다. K9 자주포 파워팩 성능은 이미 현장에서 입증되었습니다. 더군다나 K9 자주포 전력화 사업은 1999년부터 시작돼 20년 동안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반면 경쟁자인 독일 라인메탈의 KF41에 장착된 동력 장치는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신뢰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레드백에게는 큰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성능 덕분에 레드백은 보병 전투 차량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군림하던 BAE의 CV90 파생형과 미국의 거대 군수기업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최신형 장갑차 에이젝스를 꺾고 독일 라인메탈의 KF41과 함께 최종 후보로 선정되는 이변을 연출한 것입니다. 레드백에 적용된 기술과 장비들은 하나디펜스가 그간의 관행과 구태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유연한 개방형 아키텍처와 모듈형 설계 컨셉을 과감하게 도입하는 데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음으로써 한국에서 개발됐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시대를 앞서 나가는 세계 최강의 보병 전투 장갑차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번에 수주전에서 최종 승리하면 선진국에 대규모로 납품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2022년 최종 후보 기종이 선정될 예정으로 현지 시험평가는 오는 11월부터 약 10개월간 호주 육군 주관으로 차량 성능과 방호 능력 테스트, 운용자 교육 및 평가 등이 진행됩니다. 한화 관계자는 레드백은 호주의 요구를 뛰어넘는 성능을 구축하였으며 디자인에서부터 운용 체계까지 사막이 많은 호주 지형에서도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호주 서식 독거미에서 이름을 따오거나 호주 기업의 참여 등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디테일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다고 설명하며 시험 평가를 받는 동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 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번 호주 현지에서 이뤄질 시험 평가가 수주 여부를 사실상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군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 대체 사업을 레드백이 확보한다면 호주와의 5조 원 사업에 10배 이상 넘어선 55조 원 사업인 미군 장갑차 사업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호주의 랜드 400 후보에는 미국과 영국의 방산기업이 1차 관문에서 탈락하였듯이 이에 따라 미국 장갑차 교체 사업에서도 경쟁력을 갖기는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므로 최종 후보가 된 한국과 독일은 최대 4,000여 대의 브래들리 장갑차를 교체하는 미군 사업에서도 유력 후보로 거론됩니다. 이는 내년 초 시작되는 미국의 새로운 OMFV 사업으로 미 육군의 기존 브래들리 보병 전투 차량을 대체하여 오는 2027년까지 최대 4,000여 대의 브래들리 장갑차를 교체하는 것으로 사업 규모는 45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를 위해 미국 당국은 내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정식 제안 요청서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어 2023년 초 OMFV 단계인 상세 설계와 시제품 제작 등 3가지 제안을 뽑고 4년 뒤 단일 생산 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미국이 추진하는 OMFV 사업 역시 호주와 마찬가지로 하나디펜스를 포함해 여러 국가의 방산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칠 예정입니다. 잠재적 경쟁 업체는 미국 제너럴 다이나믹스 랜드 시스템스, 미국 레이션, 독일 라인메탈, 영국 BAE 시스템스, 싱가포르 ST 키네틱스 등입니다. 그러나 미 육군의 차세대 장갑차 요구 조건이 호주군 사양보다 방호력만 더 높였을 뿐 크게 다르지 않기에 호주 장갑차 교체 사업에서의 승리를 거머쥔 방산기업이 미국의 장갑차 교체 사업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레드백이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한화디펜스 인터내셔널 미국 지사장인 주한 미8군 사령관 출신 버나드 샴포는
미국의 방산 시장은 높은 진입 장벽으로 가려져 있지만 한화는 이미 세계적인 기술력과 혁신으로 현재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방산업체이기에 미 방산 시장에서의 충분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한화 디펜스의 수주 가능성에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Realism conclusion. 한국군의 첫 장갑차는 미국에서 원조를 받은 M123이었습니다. 이후 국산 장갑차 K200을 개발해 말레이시아에 111대를 수출하기도 하였으나 무기 체계가 약해 전형적인 전투 장갑차로 보긴 힘들었습니다. 고로 한국군의 명실상부한 전투 장갑차는 2009년 개발한 K21입니다. 그리고 11년 뒤 K21이 모태가 된 AS21 레드백은 세계 정상급 전투 장갑차로 발돋움하였습니다. 80년 전 세계 2차 대전에서 미국, 영국, 독일이 장갑차 경쟁을 벌일 때 우리는 군대는커녕 나라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로부터 80년 후 한국이 세계 6위의 군사강국으로서 그들과 당당히 경쟁을 벌이리라고 예상한 인류는 아마 지구상에서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의 대한민국. 이번 방산 수출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기업을 위한 국가적 사업임을 명심하여 부디 각계각소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구독자님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